네, 안녕하십니까. 2023년 9월 27일 마감 시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추석이네요. 예,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이번 연휴는 워낙 길어서 뭐 거의 대부분 많이들 해외여행을 가시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고, 또 연휴가 기니까 고향에도 많이 좀 내려가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쪼록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당분간 좀 푹 쉬네요. 예, 당분간은 주식창 아예 안 보는 게 답이다 라고 생각됩니다. 일단은 뭐 주식시장 최근의 흐름은 국제유가도 상승하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계속 미치면서 FMC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약간 매파적인 약간 다소 투자자들에게 좀 위험스러운 그런 발언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내려앉았습니다.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순매도를 좀 많이 했고요. 선물도 많이 좀 팔았습니다. 기관도 많이 흔들렸고 더불어 개인 투심도 많이 흔들렸고요. 그래서 급등했던 테마주들이 많이 꺾였죠. 이제 이러면서 또 시장이 크게 한번 휘청거렸습니다. 뭐 금리 인상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죠? 예, 금리 인상이 된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. 네, 이런 이제 불안감이 결국 주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. 항상 주시장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긴장을 하거든요. 확실한 건 없죠. 세상에 확실한 게 없습니다. 도대체 뭐가 확실하냐? 뭐 물가는 절대 이제 안 올라갈 것이다. 뭐 앞으로 금리 안 올릴 것이다. 뭐 맨날 이렇게 뭐 재무장관, 뭐 FOMC 의장, 뭐 대통령, 뭐 금융위원회장 맨날 얘기를 합니다. 하지만 한 사람의 힘으로 그게 우리나라 경제,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되지 않죠. 예, 그게 한 사람의 움직임으로 말로 정책으로 바뀐다면 그 사람들이 필요 없을 겁니다. 예, 그냥 AI가 해도 되겠죠.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 흐름을 잘 판단해서 계속 보완하고 조절하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뭔가 정책들이 필요한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세계 주식시장도 그렇고 또 만약에 많이 하락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 또 상승시키기 위한 힘 뭔가 정책 어떤 노력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. 또 그런 걸 대비해서 항상 현금 비중을 항상 가지고 있고 주식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거나 너무 이상한 현상을 볼 때는 또 저가 매수도 유효하다.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드리고 싶습니다. 반대로 또 너무 많이 올라간 건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.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은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결국에는 또 시장이 또 다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최근에 뭐 지금 NC소프트도 뭐 22만 원이네요. 이제 셀트리온도 13만 원, 14만 원 안 깨질 줄 알았는데 14만 원 깨지고 흔들리더니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로봇주도 단기적으로 좀 급락했다가 좀 반등이 나오고 2차전지도 뭐 에코프로, BM, 에코프로 뭐 계속 연일 하락하다가 그래도 조금 이제 하락세가 좀 진정됐습니다. 삼전도 7만 전자에서 6만 전자대로. 이게 웃긴 게 뭐 6만 전자, 5만 전자, 4만 전자, 3만 전자. 이게 3이라는 숫자가 앞에 삼성전자라서 3만 원이어야 되나? 그런 의미로서 자꾸 4, 5만 전자, 6만, 7만 전자, 10만 전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6만 전자입니다. 네, 조만간 7만 전자도 갈 수 있겠죠.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기분에 또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고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뭔가 정책 논리적인 이성으로도 많이 좌지우지되고 뭔가 복잡 미묘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너무 긍정적일 필요도 없고 너무 냉정할 필요도 없고 너무 부정적일 필요도 없고 너무 그럴 필요도 없다. 어떤 한쪽으로만 안 치우치면 중간 정도만 하면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많이 올라간 주식도 그냥 중간 정도에서 팔고 나오면 중간 정도 수익만 내고 나오면 되고요. 좀 많이 떨어진 주식도 뭐 중간 정도 떨어졌을 때 사도 또 기회가 올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한 극단으로만 좀 안 치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. 국제유가도 이제 뭐 다시 90%니까 100불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근본적인 뭐 원인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중국 경기도 많이 좌지우지되는데요. 일단 중국 경기가 아직 많이 회복되지 않았고요.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증가하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일부러 이제 생산량을 지금 계속 줄이고 있죠. 줄이면서
가격을 올리는 이런 카르텔 같은 마치 이제 가격 담합하는 좀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을 보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생산하는 국가들은 작고 그다음에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부도 있고 그들이 뭐 자기네들 원하는 입맛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. 예, 어차피 뭐 부의 불균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야 뭐 최대한 에너지 절약하면서 그냥 자동차 탈 때 조금 과속 페달 안 밟고 그리고 죄송합니다.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좀 절약해야 되겠죠. 전기세도 좀 아끼고 집에서도 가스나 전기나 이런 것들 최대한 좀 절약하면서 지내면 우리는 그래도 뭐 그런 적 괜찮지 않나요? 외국은 진짜 전기세 선진국 영국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세 뭐 물세 뭐 이런 거 다 비싸죠. 우리나라는 진짜 공공요금 하나는 싼 편입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인 것 같고 그래서 흥청 많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좀 아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. 어쨌든 뭐든지 좀 항상 잘 할 수 있는 그런 노련한 현명한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시장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과도한 주가 조정이 좀 이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.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명절 끝나고 오면 또 회복될 수도 있다.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약간 명절 전에 좀 그런 뭐 현금을 만들기 위한 뭐 어떤 그런 분위기 트렌드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. 뭐 테마처럼 명절 전에는 좀 주식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고 아무래도 뭐 단기 트레이더들이나 신용이나 뭐 미수나 뭐 좀 빚을 이용하는 사람들조차도 뭐 일주일, 이주일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는 것보다는 오늘 정리하고 가는 게 낫겠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장 초반에 물량이 좀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걸 좀 잘 아는 기관이라든지 뭐 좀 중장기 투자자들은 저가의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매수한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좀 빠졌다가 좀 회복하는 턴어라운드하는 뭐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명절 잘 보내시고요. 또 추석 끝나면 좋은 일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당분간은 일단은 주식 안 보고 그냥 오로지 가족들하고 친척분들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게 답이다. 네, 그렇게 또 회복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전쟁을 또 치러야겠죠. 10월에 또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